2026년 부산 부동산을 지방이라서 약하다 라고 보면 여러분은 이미 1년 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서울이 오르면 지방이 따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 동좌가 깨지고 탈동조화가 시작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 눌려있는 사이에 부산이 규제의 틈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구조가 열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부산이 오른다, 안 오른다 같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부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남은 2026년에 어떤 흐름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수요든 투자든 어떤 조건으로 접근해야 손해 확률을 낮추는지 구조를 정리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정답이 아니라 조건 게임입니다. 같은 부산이라도 모든 지역이 같이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곳만 오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정책, 금리, 공급, 전세 4가지가 결정합니다. 지금 부산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호재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전통적으로 서울 수도권이 선행하고 지방이 후행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은 그 공식이 깨진 첫 구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은 규제로 눌려있고 부산은 비규제의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수익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부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갑자기 부산이 좋아져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정책이 서울을 막으면서 부산을 열어준 정책의 역설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이 핵심 트리거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핵심지를 정주준한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투자를 멈춘다가 아니라 투자 장소를 바꾼다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규제 지역이면 대출, 거래, 갭 투자가 막힙니다. 부산이 비규제면 상대적으로 LTV도 유리하고 거래의 제약도 덜합니다. 그럼 자금은 움직입니다.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여러분이 체감하는 현상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서울은 거래 절벽이 생깁니다. 부산은 갑자기 문의가 늘었다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가격보다 거래량과 심리입니다. 거래가 끊기면 가격은 왜곡되고 거래가 붙으면 가격은 올라갈 확률이 커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점, 서울에서 갭 투자가 막히면 갭 투자 자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비규제 지역, 특히 광역시 핵심지로 이동합니다.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흔히 해수동 라인이 그 수혜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10.15 대책은 서울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부산에는 유동성 유입을 촉발하는 버튼이 됐습니다. 2026년 1월의 금리 환경은 중요한 배경입니다. 기준금리는 2.5% 수준에서 동결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은 이 수준을 뉴노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2023년에서 24년에 사람들을 얼려버린 이자 공포가 상당히 희석됐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갈 심리 저항이 낮아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쓰는데 공포 비용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은 숫자만이 아니라 심리의 자산입니다. 금리가 극단에서 안정으로 가면 심리는 다시 움직입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고환율은 한국은행의 빠른 금리 인하를 제약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를 산반영합니다. 기대가 생기면 자산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금리는 부산 시장에 버틸 체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 강세장의 바닥을 지지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론입니다. 정책 풍선 효과는 트리거일 뿐이고 상승을 지속시키는 엔진은 수급입니다. 특히 부산은 2026년에 공급 절벽 구간에 진입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상식 하나. 부동산은 착공부터 입주까지 3, 4년이 걸립니다. 지금의 공급 부족은 오늘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 시기에 착공이 줄었던 결과가 2026년에 도착한 겁니다. 보고서의 숫자를 그대로 가져오면 2026년 부산 입주 물량은 2025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고 부산의 연간 적정 수요량 대비 부족 신호가 뜹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뭐가 터질까요? 전세입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를 떠받치는 하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요, 매수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즉 2026년 부산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겁니다.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가 상승하고 매수로 전환되고 매매가가 상승합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한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부산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2026년은 더더욱 아닙니다. 입주 물량이 특정 구에 몰리면 그 구는 단기적으로 전세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입주가 사실상 없는 구는 희소성이 폭발합니다. 여러분이 체크해야 할 방식은 단순합니다. 부산 전체가 오른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려는 구에 신축 공급이 있냐 없냐입니다. 입주가 몰리는 구는 전세가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습니다. 입주가 없는 구는 전세가 매매를 끌어올립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전세가 빠지는 구를 보고 부산 끝났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건 부산을 하나로 보는 오류입니다. 2026년은 지역별로 온도가 다르고 그 온도차가 더 벌어지는 시장입니다.
보고서의 중요한 지점이 전세가율입니다.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건 단순히 전세가가 오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갭 투자의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봐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세가가 오르면 실수요는 차라리 사자로 바뀝니다. 둘째, 전세가율이 오르면 투자 수요는 갭이 줄었네로 돌아옵니다. 즉, 전세가율 상승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비규제의 장점이 있어 레버리지 활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 조합이 시장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갭 투자는 수익 모델이 아니라 리스크 모델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안전하다는 착각이 생기는데 그건 전세가가 꺾일 때 반대로 폭발합니다. 그러니 갭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가 유지되는 조건과 만기 리스크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부산은 전 지역 상승장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3극화입니다. 첫 번째, 상승 지역입니다.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른바 해수동 라인, 규제 풍선 효과의 수혜, 신축 희소성, 상징성이 결합된 구간입니다. 두 번째 축은 보합, 상승, 전환 지역입니다. 북항, 원도심 같은 개발, 정비 축입니다. 이미 오른 대장이 아니라 지형이 바뀌는 곳입니다. 세 번째 축은 소외 지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그냥 부산이니까 언젠가 오르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삼극화 시장에서는 안 오르는 곳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기회비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2026년 부산은 부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1축, 2축, 3축 중 어디냐가 핵심입니다. 동부산의 강점은 단순히 바다뷰가 아닙니다.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는 생활 인프라, 학군, 직주 근접, 브랜드 선호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똘똘한 한 채가 막히면 그 수요가 부산의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해운대의 정비사업 기대감은 주변 구축까지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수영구의 재건축 진행 사항은 시장의 온도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전세입니다. 입주가 없으면 전세가 강해지고 전세가 강해지면 매매가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수요자분들께 한 문장 드리겠습니다. 동부상권은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내 생활권, 내 장기 거주 가능성이 맞으면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보고서의 결론 흐름은 상고하고에 가깝습니다. 상반기에도 강하고 하반기에도 다시 강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풍성 효과가 이어지고 이사철 수요가 붙습니다. 학군지, 역세권, 신축 희소지역 중심으로 전세와 매매가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반기는 남부 등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소화되면서 다시 공급 부족 체감이 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가 현실화되면 유동성 심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갭투자 유입도 다시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합니다. 부산 전체가 절대 같은 온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해수동과 개발축은 강하고 소외축은 보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삼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부산이 과열로 보이면 정부는 조정 대상 지역 재지정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경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책은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기를 누르는 규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무풍지대가 유지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투자 결정을 할 때 규제가 안 나올 것 같다를 전제로 하면 위험합니다. 규제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략은 언제나 규제가 와도 버티는 조건으로 미리 짜야 됩니다. 실수요자에게는 기준이 단순해야 합니다. 2026년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겠다가 아니라 내 조건이 맞으면 산다입니다. 실수요자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상승률이 내 소득 상승률을 이기고 있는가? 둘째, 전세 갱신 시 추가 부담이 매달 얼마로 환산되는가? 셋째, 그 부담이 주담대 이자 원리금과 비교해 어떤가? 넷째, 내가 최소 4에서 6년 이상 거주할 확률이 높은가? 다섯째, 입주 물량이 희소한 구간인가? 아니면 단기 입주가 몰리는 구간인가? 이 5가지가 예에 가까우면 여러분은 매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거주 계획이 불안정하고 입주가 몰리는 구에 전세가 있다면 조정 국면을 활용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는 싸게 보이는 것보다 오래 버틸 수 있는 것이 승리합니다. 부동산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투자자는 더 냉정해야 합니다. 2026년 부산에서 돈이 몰리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세가율이 높아 자기자본 부담이 낮은 곳. 둘째, 역세권, 학군, 직주 근접 같은 실수요 기반이 단단한 곳. 셋째, 정비사업, 개발의 단계가 가시화된 곳. 넷째, 신축 희소성이 커서 전세가 매매를 받쳐주는 곳. 반대로 피해야 할 조건도 분명합니다. 첫째, 인구 수요가 빠지는 외곽에서 싸니까 들어가는 것. 둘째, 정비사업이 말만 있고 단계가 불투명한 곳. 셋째, 금리, 규제 충격이 오면 즉시 무너질 레버리지 구조를 짜는 것. 투자는 수익을 보는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를 통제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투기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1월의 부산시장은 두 파도가 만난 상태입니다. 규제의 반사의 이익이 유동성을 불러왔고 공급 부족이 전세를 밀어올리고 전세가 매매의 하방을 받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유지되는 한 부산 핵심지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다만 부산 전체가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삼극화로 더 갈라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부산이니까가 아니라 조건이 맞는 부산을 찾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 한 줄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부산은 감으로 들어가면 위험하고 구조로 들어가면 확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 중인 지역이 해수동인지 원도심 개발축인지 서부산 장기축인지 아니면 소외축인지 그거 먼저 정리해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현장 데이터와 정책 조건을 같이 묶어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실수요 기준인지 투자 기준인지 나눠서 어떤 조건을 봐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흑부자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자산가로 눈 뜨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